자, 오랜만에 이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수행평가를 하다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됐네요. 자, 한참 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난번 17단원 창의적인 조형의 세계까지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작품이 선생님이 요거 크리스토퍼의 대지미술, 이 노란색 띠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대지미술이 갖는 의미를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조형 요소, 그거는 점, 선, 면, 조형 원리는 뭐 율동감, 뭐 통일감, 대칭감 뭐 이런 걸로 작품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형 요소 중에서 선, 점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점만 막 찍어서는 약간 좀 많은 시간도 걸리고 좀 무리가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선입니다. 선. 표현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술에서 선은 형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로잉을 한달지 스케치를 한달지 글을 쓸 때도 선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선만을 이용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스미스의 영국 작가 스미스의 손수레라는 작품인데요. 핀과 실로만 그렸어요. 보통 그림을 연필로 혹은 펜으로 종이에다 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 작가는 실로써 핀을 꼽아가면서 실로써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두 다 선으로 표현했죠. 카트 손수레입니다. 카트. 그 다음에 요거 작품은 요거 알겠죠? 피카소가 개. 근데 이 마크가 이게 피카소의 그림인데 어떤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그 마크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을 이용해서 회사 로고를 만든 거였습니다. 피카소의 개.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개 같죠? 이렇게 한 가지 선 하나로 개를 표현했습니다. 아주 뛰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우리나라 그 곽성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마스킹 테이프, 검정색 마스킹 테이프로 쭉 붙여서 한 작품이에요. 이건 미술관에다 벽에다 직접 그 테이프를 붙여서 한 작품인데요. 어떤 흐름으로 보이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어떤 선의 흐름을 공간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드로잉 작가입니다. 이렇게 선으로만 공간을 표현했고요. 흐름, 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유명한 미국의 키스 하링이라는 작가인데요. 요 모습 많이 봤을 겁니다. 요 작가, 키스 하링.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선으로서만 이렇게 팝아트적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자, 요 작품 키스헤링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티셔츠나 아니면 어떤 펜시 뭐 이런 데 많이 응용된 작품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 모습을 단순한 선의 형태로 단순하게 했죠. 이렇게 벽화에다가 많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인데 왜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듯이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많이 체포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거 굉장히 대중적이다, 팝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키스헤링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만 단순하게 사람들의 모습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작품을 봤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다양한 표현. 이번 페이지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작가들, 즉 미술가들은 실제 대상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기도 하지만 대상의 특징을 살려서 강조 혹은 생략 혹은 변형시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생략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독창성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또 새로운 재료를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법, 자기 자신만의 기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개성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형태를 변형하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대규모 작품을 설치하고 평면에서 입체에서 공간으로 다시 형태를 변화를 시도합니다. 특히 이 작품 라우젠버그 보세요. 이거 회화예요. 맨 밑에 이렇게 추상 회화 위에 이런 염소, 박제된 염소에 타이어와 테니스 이런 거를 꽂아서 입체감을 살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회화에 이렇게 입체 작품. 과연 이게 조각상이냐 평면 회화냐 이걸 같이 라우젠버그가 자기가 이렇게 처음 시도한 겁니다. 회화이자 입체 작품이다 라고 해서 물감도 칠하고 잡다한 물체를 조합하고 3차원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20세기 약간 새로운 작품이고 자, 이 작품은 뭔지 알겠어요? 어린아이죠.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튜브를 타고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보세요. 완전 출렁출렁 이러고 있죠. 자, 이건 뭘 표현하겠습니까? 네. 물 위에, 수면 위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죠. 근데 수면 아래, 물 밑에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다리가 왜곡돼서 보이죠. 그
왜곡된 아래 물 밑에 수면 밑에 왜곡된 다리를 조각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참 재밌죠. 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참 그 작가들만의 어떤 그런 상상력이 너무 재밌습니다. 파장과 물결로 왜곡된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플라스틱이죠. 자, 이 작품도 피카소 작품이 자주 나오죠. 앙블루즈와 볼라르의 초상. 이건 단순화시킨 거죠. 입체. 피카소를 보통 입체주의라고 하는데 전혀 입체감이 나지 않죠. 명암도 뚜렷하지 않고. 근데 왜 입체주의라고 부를까? 그것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한 방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하지만 피카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정면에서 본 모습도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옆에서 본 모습도 그 위에다 그리고 그 옆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에서 본 모습도 그리고 그러니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 이거죠. 그래서 와 그러니까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입체파가 아니라 그 대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바라보면서 그렸다 해서 입체주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되듯이 보이죠. 대상이 분해돼서 보입니다. 자, 이건 몬드리안이라는 그 차가운 추상, 앞에서 보여온 차가운 추상 몬드리안이에요. 근데 나무입니다. 근데 몬드리안이 왜 이렇게 차가운 추상이 됐냐? 아주 이지적이고 계산적인 그림이 됐느냐? 대상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붉은 나무죠. 이걸 좀 더 단순화시킵니다. 색도 배제하고 선도 쭉쭉 곡선으로 단순화시키죠. 이것보다 더 단순화시켜요. 여기부터는 이제 나무 같지가 않고 어떤 선들만 이루어졌죠. 더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선만 남습니다. 이게 몬드리안이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다양한 표현, 작가들이 정말 자신만의 어떤 표현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상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많은 작가들이 또 자기만의 표현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과학 기술로 많이 활용합니다. 과학 기술을 미술에 많이 이용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콜더. 모빌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모빌. 콜더라는 미국 작가가 1960년대에 모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게중심 정확한 이 전체 점 5개가 노란 점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거죠.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각. 콜더가 이렇게 움직이는 조각을 정말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거죠. 정말 처음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최초로 처음 생각해낸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참 대단한 거예요. 야, 이런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방법. 내가 최초로 생각해냈다. 이런 점이 굉장히 높이 평가할 요소죠. 현대 조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의 추상조각가 콜더는 추상조각의 하나로 균형 속에서 움직이는 조각 모빌을 창안했는데요. 모빌은 균형과 율동의 미를 표현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모빌의 예를 찾아볼 수 있죠.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의 풍향계, 아기를 위한 예쁜 모빌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 작가가 만들어놓은 모빌로 여러 가지 응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움직이는 작품입니다. 조각 작품이 이렇게 한 가지 모습을 이렇게 대고 있죠, 보통. 근데 이거는 어떤 센서와 어떤 모터, 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 구슬 위에 달린 끈이 모터에 의해서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모양을 변화시켜요. 자,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모빌은 자연스러운 바람에 의해서 균형에 의해서 변화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과학 기술에 의해 어떤 조작에 의해서 센서가 움직이면서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응용한 움직이는 조각 작품입니다. 자, 노블이란 작가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 앞에 있는 게 조각이죠. 이거는 막 여러 가지 쓰레기를 집합시켜 놓은 쓰레기 작품, 이런 조각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 각도를 잘 맞춰서 이 조각 작품을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조명을 비치면 이렇게 사람 모양이 돼요. 아주 리얼한 사람 모양이죠. 이 조각 작품 앞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림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 조각 작품을 그대로 비치면, 요 각도에서 비치면 이렇게 사람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림자 평면 회화도 나오고 이런 조각 작품도 된다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의 조각 작품이죠. 정말 이런 걸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미술 작가들한테 배울 만한 점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작품, 그런 것들, 창의력, 이런 거를 우리는 미술가들에게 배울 만하죠. 자, 이것도 얼룩말을 피아노 조각입니다. 피아노와 얼룩말을 합쳐놔서 이렇게 재밌게 콜라주 형태로, 콜라주는 이렇게 짜집기 하다라는 뜻입니다. 패턴하고 오묘하게 맞물렸죠. 이런 상상력도 아주 기발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움직이는 구면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얘도 돌아갑니다. 이 원통이 시시콜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가운데 공간이 어떤 조각상의 형상을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비너스 옆모습입니다. 여자 머리, 쪽진 머리에 얼굴, 가슴, 배, 등, 엉덩이 부분. 여기는 이제 옷자락들이죠. 그래서 비너스의 측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조각이, 그러니까 이 조형물이 움직이면서 평면의 그림의 형상을 또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형태, 작품, 이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혹은 역사 시간에. 몽유도원도. 산수화죠. 몽유도원도인데 자세히 보면 몽유도원도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레고 블록으로 그렸다고 해야 될지 레고 블록으로 만든 몽유도원도입니다. 황인기라는 한국 작가예요. 이렇게 조그만 레고 블록을 찍어서 음영을 줘서 마치 산수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렸다거나 만들었거나.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레고 블록. 그 다음에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참고 영상 하나 볼게요. 시대와 호흡한 그의 천재성은 어떻게 작품 속에 담겨 있을까? 어느 봄날 은은한 삼현육각 소리가 김홍도를 유혹했다. 한창 흥이 올라있는 춤판의 소리였다. 무동의 춤사위는 유려했고 관객들은 흥에 겨워 있었다. 이것을 놓칠 김홍도가 아니었다. 무동의 움직임을 거침없이 화폭에 담아내는데 이 흥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선이었다. 같은 화폭에서도 굵어졌다 가늘어지고 선명하다가 흐려지는 등 오로지 선을 다르게 묘사해 무동의 춤사위를 실제와 똑같이 표현해내고 있다. 이렇듯 김홍도는 선의 마술사였다. 단원 김홍도의 선의 특징은 자유롭고 음악적인 선에 있습니다. 특히 풍속화 중 무동이나 씨름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판소리와 같은 장단, 음률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은 단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또한 천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또 다른 작품 서당도. 웃음을 참고 있는 훈장과 울고 웃는 아이들의 감정이 입고 있는 옷의 주름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김홍도의 선은 이전의 풍속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전의 작품을 보면 옷자락은 밋밋한 선, 얼굴 표정 역시 단순하게 처리돼 있어 김홍도의 풍속화 속 생동감이 느껴지질 않는다. 김홍도의 선에 대한 감각은 풍속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의 선 묘사가 돋보이는 또 다른 걸작 송하맹호도. 용맹하고 날렵한 조선 호랑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에서는 세밀한 선 묘사를 선택했다. 실바늘보다 가는 선을 수천 번 반복해서 결국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은 조선 호랑이의 생동감을 구현해냈다. 이렇듯 김홍도는 다양한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단순한 선의 변화만으로도 대상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낸 김홍도. 그는 진정한 의미의 천재였다. 우리 전통, 즉 다양한 표현 중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현대미술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도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조각도 하고 3D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던 우리 전통 미술, 우리의 회화에서도 굉장히 큰 개성과 특징과 아주 독특함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서예, 어떤 선, 먹이주는 농담,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전통이라서 지루하고 진부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이에요. 이렇게 문자 그림 같은 거, 그래서 효를 표현한 문자 그림, 문자도 조선시대, 사실 이게 조선시대에 누군가 그렸는데 요즘 이렇게 요즘 현대미술로 쳐도 굉장히 손색 없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문자에다가 그림을 합성했다. 이건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죠. 자,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이렇게 나무를 조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 아니라 나무를 조각해서 뚫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 남들과 구분된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창의적인 조형의 세계, 지난번에 새로운 표현, 특히 이제 재현적 표현, 주관적 표현, 추상 표현 여러 가지 있지만 새로운 표현을 좀 많이 했죠. 오늘 한 게 거의 다 새로운 표현이에요. 단순히 물감으로 명암을 줘서 이체감 있게 사물과 똑같이 그린다. 자, 요런 거는 이제 평범한 표현이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살펴본 것들, 요런 거는 정말 새로운 표현이에요. 우리 전통, 우리의 선, 이런 캘라그리피나 이런 전통 먹선까지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표현에 맞물려서 선생님 작품을 소개할게요. 이 작품은 여러분이 등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선생님이 빠르게 선우를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입니다. 등굣길에 모두 바닥을 보면서 축 처진 모습으로 되어 있죠. 아침은 활기차고 즐거워야 되는데 뭔가 졸립고 축 처지고 고개를 떨구는 이 모습이 약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이라는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이것도 선으로 새로운 표현을 한 거죠. 반대로 이건 하굣길입니다. 어때요? 반대로 집에 갈 때의 모습은 굉장히 활기차고 웃으면서 뭔가 에너지가 넘치죠. 여러분도 느끼죠? 아침에 학교에 올 때는 축 처지고 졸리고 피곤한데 집에 갈 때는 뭔가 왁자지껄 시끄럽고 친구들하고 막 떠들고 즐겁게 웃으면서 밝게 하교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등굣길, 하굣길을 이렇게 빠른 낙서선으로 한번 작품을 그려본 거예요. 이것도 종례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종례시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일찍 귀가를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9시까지 했었어요. 9시, 10시, 밤. 그래서 여기 창문 뒤에 별이 막 찍혀 있는 거죠. 별이 밤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례시간이 이렇게 밤하늘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환하게 즐거운 거죠. 종례시간은. 빨리 집에 갈 수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시험시간. 자, 이런 시간 선생님 작품을 살펴보는 것까지, 감상하는 것까지 한번 새로운 표현을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작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